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전쟁은 K 배터리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예.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장 주력 산업이 두 개인데 반도체하고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도 미국이 중국을 때려잡지 않았으면 반도체 굴기에 의해 갖고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중국한테 먹혔을 겁니다. 2차 전지 산업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산업도 미국이 IRA라는 거를 법을 통과시키면서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가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진짜 우리 배터리 산업이 중국에 먹힐지도 모르는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배터리 성장 속도랑 뭐 경쟁력이 되게 무서웠다라는 거네요. 그런 거보다도 경쟁력보다도 어떤 거냐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태양광도 이제 우리가 중국한테 다 먹혔는데 2차 전지라고 거기 태양광하고 다르겠냐는 얘기 하잖아요. 태양광이 왜 먹혔냐면 태양광을 중국이 만드는데 중국 그 공산당에서 보조금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서 그래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에 이제 서울 시내 돌아다니는 이제 시내버스의 대략 한 40%, 45% 정도가 중국산 전기버스인데 왜 중국산 전기버스가 이제 이 40%, 45% 차지하냐면은 이제 수입되는 가격이 되게 저렴합니다. 근데 그게 중국에서 전기버스 만들면 우리보다 훨씬 싸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수출할 때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덤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국회에서 나서서 이 반덤핑 관세를 조사를 해서 반덤핑 관세를 물려야 되는 겁니다. 100%씩 이렇게. 미국이 중국한테 물리듯이. 지금 똑같은 일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그동안 이제 중국의 전기차들이 유럽 시장에서 이제 파일을 계속해서 증대하니까 낮은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저거는 분명히 뭔가 있다. 조사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덤핑 조사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터리, 중국에서 들어오는 전기차에 대해 갖고 조사를 해서 반덤핑 관세를 매겨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 제가 봐서는 국회의원들 중에 뭐 적어도 3분의 1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 인간들이 중국 돈 받아갖고 정치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모른 척 한다고. 뭐랄까, 중국 애들의 좀 입맛에 맞는 그런 발언들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은인이고 중국은 우리의 적입니다. 당연히 친미 반중하는 게 우리의 살 길인데 지금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완전 그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그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미국이 IRA 해갖고 우리한테 세금을 이제 왕창 주고 보조금 주는 것처럼 하지만 저렇게 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 모른 척 할 수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 바뀌면은 지금 저기 공장 지어놓은 거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그러면서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제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이제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된다. 실리 외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아니 전쟁 중에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제2대전에 우리가 한복판에 있는데 우리의 이득이 되는 편에 서야죠, 당연히. 그 대의적으로 보나? 그 대의 명분으로 보나? 실리로 보나? 우리가 미국 편에 서야 되는 게 당연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의 명분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우리가 일원이니까 대의 명분적으로 봐서 당연히 중국 공산당을 적으로 두고 자유민주 진영에 있는 이제 선두에 있는 미국과 손을 잡아야 마땅하고, 그 다음에 실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산업은 미국하고 다 협력 관계에 있는 산업인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 진출해 있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나, 그 다음에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에 한 해에 보조금만 지금 수조를 받잖아요. 반면에 중국은 우리 산업하고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고 중국 공산당의 지금 이제 이 주요 정책이 한국 산업을 때려잡고 그 자리를 중국 애들이 올라서려고 하는.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보더라도 실리적으로 보더라도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갖고 우리가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자 하는 애들은 중국 그 공산당 쪽에 이제 정치 자금이나 뭐 기타 각종 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닌지 국정원에서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아닌 EU는 그러면 중국 2차 전지 배터리 좀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우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처음에는 그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이제 맨 먼저 한 얘기가 이제 동맹의 복원을 얘기했잖아요. 그 동맹의 복원의 하나로 이제 이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중국을 배제하고 유럽을 이제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이제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그 큰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EU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제 반덤핑
관세. 그 다음에 이제 IRA하고 좀 유사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CRMA. 작년에 이제 프랑스에서 했던 이제 탄소 발자국 제도를 활용한 이제 보조금 차등 지급.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중국의 전기차, 중국에서 산 배터리를 이제 배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벤츠가 왜 그 EQS라는 이제 그 EQS, EQE 뭐 이런 이제 아주 고급 승용차의 CATL 배터리를 품질이 떨어지는 CATL 배터리를 이제 쓰게 됐냐 하면 그게 이제 2018년, 2019년 당시에 독일의 이제 메르켈 총리가 중국 공산당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여서 그런 이제 정치적으로 중국을 밀어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에 그때 다 결정됐던 게 최근까지 팔렸던 거고요. 하다가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는 일단 상품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유럽이 우리 미국하고 그 자유동맹 이제 한편에 서자 하는 이제 그런 뭐 반협박, 그 다음에 이제 반회유를 통해 갖고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결과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중국 전기차나 중국 배터리 산업은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고사될 거고, 이제 한국산 배터리는 이제 유럽, 미국을 이제 석권하게 될 거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너무나 좋은 거죠. 현재 LFP 성장성과 시장 보급 규모는 좀 어떻게 되나요? 그 LFP 성장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18년, 2019년 무렵에 이제 그런 사유들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LFP는 중국 시장에서만 주요 이제 배터리로 쓰이는 거지 유럽이나 미국으로 진출한 건 거의 미미해요. 작년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럽에서 대략 한 2~3% 정도의 점유율이었고요. 거의 뭐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 미국은 대략 10% 미만, 한 7~8% 정도 딱 단일 모델이에요. 테슬라 모델 3, 모델 Y에 들어가는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 이제 그 좀 저렴한 모델에 이제 CATL LFP 배터리가 쓰였던 딱 그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올해 그 IRA 규정 강화되면서 이제 그게 보조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아마 미국에서 퇴출될 거고요. 그러니까 해외로 진출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중국에서 대략 한 50% 정도를 이제 LFP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50%, 55% 정도. 근데 이제 작년만 보더라도 전 세계 전기차 중에서 65%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팔린 거기 때문에 5 곱하기 5, 6이 30이잖아요. 그러니까 30%, 35% 정도 LFP가 이제 전체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딱 그겁니다. 중국에서 팔리는 거. 중국에서 팔리는. 예. 그러니까 지금 LFP가 어쩌고 뭐 LFP가 현재 대세인데 한국은 LFP 개발이 늦어가지고 중국한테 이제 뭐 경쟁에서 밀리고 하는 막 그런 이제 기사들 나오잖아요. 그거 다 가짜 기사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기사고요. 새빨간 거짓말 기사들이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에 통용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중국의 속국이어서 그런 게 아니냐. 중국 공산당의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대언론 공작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바테리아 씨가 그동안 계속해서 핍박받았던 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우공이사는 채널을 만들어서 딱 이해하고 폭파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뒤에는 파고 들어가면은 그 맨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을 거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중국 공산당이요? 예.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작가님 말씀은 LFP 배터리가 중국 외 시장에서는 큰 의미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지금 한국에서 그런 거 만들고 중국에서 그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LFP는 전기차용으로 안 맞다니까요. 아니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아닙니다. 그걸 갖고 왈가왈부하는 건 진짜 네가 중국에서 돈 받아 처먹었든지 중국을 마음속 깊이 흠모하든지 아니면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배터리 공급 가행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K 배터리가 앞으로 훨씬 많이 필요한지라 2차전지 뭐 이제 항상 함께 방송 많이 하시는 선대희 소장님 빅뱅이 이제 온다는데 빅뱅 언제 폭발하는 건가요? 빅뱅이 시점은 25년, 26년이고요. 그거는 이제 공장들이 다 완공되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전기차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수급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5년이라서 그래요.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0년 한 해 그때 이제 테슬라 주가가 20배 가까이 올랐나? 하여튼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2020년에. 그러면서 이제 원래 테슬라 주가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컸던 적이 있어요. 그때에 자극을 받은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 내연기관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로 갈까 말까를 두고 계속 고민했었어요. 그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 돼갖고 테슬라 주가가 20배가 올라갔고 자기들 뭐 이제 전통의 뭐 토요타나 뭐 GM이나 이런 주가보다 4배, 5배씩 되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빨리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준비해갖고 나오는 게 25년, 26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25년, 26년이 이제 전기차 빅뱅의 한 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배터리가 공급이 과잉이다.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주문 생산이라니까요. 주문해서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공급 과잉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배터리 우리가 이제 뭐 3년치 이만큼 받기로 했는데 요번 달에 이제 받아놓은 게 받아갖고 만들어 놓은 자동차가 전기차가 지금 안 팔리고 지금 저기 너무 창고에 쌓여 있으니까 요거 좀 다 처리될 때까지만 이제 좀 배터리 보내는 거 조금 늦춰주라 하면은 뭐 꼭 2-3달 늦춰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거를 갖고 이제 뭐 공급 과잉이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 거죠. 그건 좀 오다를 좀 탄력적으로 좀 조정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수주 베이스 산업이기 때문에 뭐 공급 과잉은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럼 2차전지 업종이 앞으로 나올 뭐 좋은 호재나 악재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좋은 호재는 이제 압수수색? 뭐 저기 토론회하고 다 나왔는데 뭐 이제 삐 안 줘도 되지 뭐. 네. 압수수색? 그 다음에 이제 LP 공매도 금지? 뭐 그런 거 되겠죠. 예. 나쁜 악재 같은 것들은 악재는 뭐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매번 사도 된다고 강조하신 2차전지 8개 종목 현재 상황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 8개 종목은 배터리에서는 LG엔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작지만 강한 기업에서는 나노신소, 양극재에서는 에코프로비,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원자재에서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였는데 좀 어떤가요? 예, 제가 요새 이제 정치 문제에 관심 많이 갖고 있어갖고 이제 뭐 주식은 좀 관심 받기거든요. 그래서 뭐 열심히 보고 있지는 않은데 대충 이제 LG엔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 468가 되게 이제 큰 하나의 뭐랄까 큰 변곡점 그런 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는 이제 LG엔솔 쪽 얘기가 25년 그 가을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24년 8월로 땡겼단 말입니다. 그건 아마 제가 봐서는 이제 테슬라에 좀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이 개발 스케줄 열심히 이제 밤잠 안 자고 노력하셔갖고 좀 스케줄을 당긴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4680 원통형 배터리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뭐랄까 이제 매출 볼륨을 이제 좀 많이 키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금양이 그 46 원통형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IR 할 때 그때 열심히 개발하고 이제 얘기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다 구현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요. 다 이게 뚝딱 만들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인텔 배터리 2024에서도 이제 금양의 469 배터리 전시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3-4년 전에 사실 처음에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실이 나오는 뭐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469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2170 배터리에 비해 갖고 이제 단가가 되게 좀 드라마틱하게 좀 떨어지는 좀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 리비안에서 이제 원래 리비안은 이제 R1T, R1S라 그래서 R1T가 이제 픽업 트럭이고요. R1S가 이제 SUV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번에 신제품을 개발한다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R2입니다. R2S, 뭐 R2V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그걸 발표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이제 469를 쓴다 하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제품 가격 예상 제품 가격을 내놨는데 그게 대략 지금 그때 발표할 때 보면은 이제 6천만 원 정도예요. 근데 지금 이제 R1S는 한 8천만 원 정도에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2170에서 469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전기차 가격을 2천만 원 다운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아마 2천만 원 풀로 다운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쭉 보니까 여기는 좀 거짓말이 좀 횡행하는 데 같아요. 좀 과장과 이런 게. 사이버트럭도 처음에 얘기 났을 때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할 때 한 4천만 원 정도에 판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작년에 내놓을 때 실제 지금 팔리는 건 1억이거든요. 이게 원래 이제 발표할 때 조금 구라가 좀 섞이는 것 같아갖고 2천만 원 풀리 깎이진 않겠지만 하여튼 좀 이제 원가가 떨어지는 469로 가게 되면 확실히 이제 원가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469로 많이 갈 거잖아요. 그런